이거는 그거 같습니다.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한 한동훈과 비슷하죠.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8차로 끝내는 게 아니라 9차, 10차까지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10차를 20일 날 보겠다라는 건데 그때까지 뭐 쇼부를 보겠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조기 대선을 말하다가 꽁지를 내리기도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기각이 된다, 직무 복귀를 하신다라고 보면 몰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더 강하게 지적되기도 합니다. 뭐 야권이야 그렇다 쳐도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사인이 뜨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상욱입니다. 한동훈과 함께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냈던 이 김상욱이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라면 다시 계엄을 할 것이다 라고 발악을 해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같은 상황을 두고 김상욱은 다시 계엄을 일으킬 것이다,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발발 떨면서 발악을 하고 있고요. 꽃보다 전한길 강사는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헌재를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발악하고 있는 김상욱 제대로 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국민의힘이 지금 욕을 먹는지, 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제대로 쳐내지 않으면 다음 스텝은 없다라는 것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상우, 정말 싫은데요. 울산시당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털어대는 입은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 때 명예로운 불복종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 남아서 아이고 무섭네요. 끝까지 남아서 보수의 가치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김상욱에 대해서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보수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동훈이 이끌던 4.10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인물이다라는 것, 그리고 문바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김상욱 의원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상욱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요,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병원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냐면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와 내용의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고 정치적으로 한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허들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만한 게 뭐냐면요, 이미 비상계엄이다라는 것 자체부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법성이 없게 절차를 지켜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 국회에서 비상계엄군에 대한 해산 결의가 통과되자마자 절차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절차에서 하자가 전혀 없죠. 그리고 재량의 일탈이 없습니다. 다 전부 다 뭐 직권남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것도 일탈이 없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국가적인 위협 상황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누가 총알이 날아다니고 뭐 그런 전쟁이 아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체제 전쟁 속에서 반국가 세력이
입법부까지도 침투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밝히지 않으려는 거대 세력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확인이 필요했다. 진실에 대해서 팩트체크 차원에서라도 비상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목적으로 토탈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을 했다. 근데 뭐 이 김상욱이가 떠들고 자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 걸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쓸 수 없다라는 네 생각을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 이어가는 말들은 이거는 기가 차고 콧구멍이 차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대통령은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거를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라고 떨어뜨려서 자기들 갖고 동급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 자가 입법부를 파괴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면 당연히 쿠데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쿠데타가 뭡니까? 쿠데타가 권력 찬탈을 위해서 하는 짓이죠. 이 상황에서 진짜 쿠데타는 한동훈이죠. 처음부터 적이었던 이재명은 쿠데타 세력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킨 쿠데타는 한동훈이죠.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조인이다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 해석하는 부분보다 한참 떨어진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심리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충분히 심리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단심제로 한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직무 복귀냐, 그 다음에 탄핵 파면이냐를 두고 지금 신중하고 진중하게 그리고 매우 깊이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문형배 같은 경우는 듣기 싫은 거는 안 듣고 보기 싫은 거는 안 보겠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다 기각했죠. 그런데 무슨 충분한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부르려고 하니 계속 기각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탄핵 심리에서 10차 변론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어쩌다 국민들 저항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충분히 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헌재 졸속 심판을 노골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만약에 이상한 결론이 나면, 그러니까 탄핵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항의할 것이다. 아니, 이미 탄핵 찬성 집회에 200명, 300, 500명도 안 나오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성종으로 봤을 때 또 계엄을 발휘하고 계엄군을 투입할 것이다. 이거 지금 병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다시 계엄 발의는 없을 것이다. 계엄은 이것으로 끝이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을 줘서 죄송하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거 같습니다.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한동훈과 비슷하죠. 한동훈을 앉혀놓고 그 홍장원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할 때 사인을 막 하면서 한동훈에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홍장원에게 책 잡힐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홍장원의 이 해임에 대해서 내가 사인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홍장원의 체포 메모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말이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동훈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를 체포했습니까? 하면서 난리를 부리고 있죠. 김상욱도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이제 없다라고 말했는데 안 들리는 거야. 비상계엄은 있을 거야. 이 정도면 정신이 아픈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성종으로 봤을 때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 이건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건 빨리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아마 계엄군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거고 계엄군과 시민 간 유혈 사태, 계엄군과 반란군 간의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설 쓰고 자빠진 거죠. 혼자 지금 머리 아프게 지금 막 괴로워서 막 소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한다는 말이 단순히 거기에만 그치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는 4대 열강의 한복판에 있는 이해가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또 북한이 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보셨을 때 이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이 김상욱 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사람이죠. 일반 국민들이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풀어내는 것과 완벽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빵 터졌습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또 북한도 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우스운데요. 자, 전한길 강사는 지금 내일입니다. 토요일 광주 집회를 앞두고 2030들을 깨우치고 있고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이었다.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이 정쟁의 도구로 정치를 활용하면서 국민들 민생은 보지 않고 입법 폭주를 해왔던 이 민주당을 가만히 보니 정가 사범의 잡범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국정 운영을 발목 잡아왔고 탄핵 남발하면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대한민국이 이 국제적인 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과 불법의 세력에 대해서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전한길 강사는 처음에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 그리고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혼돈의 사태는 이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 선관위가 모든 것을 초래했다라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론화시킨 겁니다. 부정선거를 공론화시키자 민주당이 왈왈 짓기 시작했죠. 이 전한길 씨는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자유수호 세력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60억 연봉을 포기하고 나오셨죠. 이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탄핵 인용이 되면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한길 강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 언론 인터뷰 발언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 결정하면 어쩌냐라는 질문을 받은 문재인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결정을 내린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헌재를 향해서 경고를 때린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저는 제 한 몸 던질 것이다. 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세력이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히틀러 나치당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때는 고문당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 건 아니지 않냐. 기꺼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자유를 잃으면 안 된다. 나 한 몸 바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다가오는 3.1절에 국민 저항권을 폭발시킬 것 같은데요. 베트남은 내부의 적 때문에 적화 통일됐습니다. 고정 간첩들이 있었고 평화협정을 추진했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죠. 사회 혼란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적화 통일의 수수는 역사적인 교훈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뤄낸 평화입니까?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선대의 많은 희생으로 지금 지켜내고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선대에게서 받은 윤택함을 누려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